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전 부분에 걸쳐서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올해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의 진입과 파운드리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판매로 발생된 매출액이 562억 달러, 하나로 약 6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매출 세계 2위의 기록인데요. 자, 1위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세계 2위 역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죠. 가트너가 발표한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탑 10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매출 561억 9,7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2020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12.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 삼성은 지난 2018년이죠. 메모리 초호황 당시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업계 1위에 오른 적이 있죠. 자, 그 당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죠. 자, 그로 인해서 삼성의 매출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그 후로 2019년 2위로 내려가고 작년 역시 2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삼성의 파운드리 역시 급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세계 매출 1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는 미국의 인텔이 차지를 했는데요. 자, 최근 7나노 공정 문제로 인해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죠. 자, 하지만 인텔은 인텔인가 봅니다. 자, 아직까지 인텔의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자, 작년 한 해 702억 4,4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고 전년 대비로는 3.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1년 전과 비교해서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새롭게 탑 10에 올라온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텍과 키옥시아, 엔비디아인데요. 자, 특히 대만의 이 미디어텍은 지난해 매출이 38.3%나 증가를 했는데 자, 역시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면서 이 모바일 AP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자,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 이익을 한 해 동안 잘 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바일 AP죠. 엑시노스 2100도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판매 급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잘 나가는 TSMC는 왜 순위 없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TSMC는 파운드리 업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인텔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모두 자체 생산을 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나 퀄컴 등은 반도체 설계를 해서 TSMC와 같은 이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자, 하지만 판매는 이 엔비디아나 퀄컴 등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TSMC는 반도체 생산을 위탁받아서 생산만 대신 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판매 순위가 아닌 파운드리 업계 순위로 책정이 되는 것이죠. 자, 파운드리는 역시 TSMC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바일 AP죠. 엑시노스 2100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이 엑시노스 2100 모바일 AP라는 반도체가 많이 팔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로 잡히게 될까요? 자, 엑시노스 2100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위탁 생산하는 반도체인 것이죠. 자, 그럼 누가 위탁 생산을 맡긴 걸까요? 네, 바로 이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발주를 주고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엑시노스 2100이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시스템 LSI 사업부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자, 퀄컴과 같이 설계와 판매만 하는 하나의 팹리스인 거죠.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의 매출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자, 파운드리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뭐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굳이 나눠보자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엑시노스 2100 모바일 AP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자, 삼성의 5나노 EUV 공정으로 만들어져서 전작 대비 CPU는 30%, GPU는 40%, 인공지능 AI 연산 능력은 70%나 향상을 시켰고 소비 전력은 자체 최적화 솔루션 아미고를 적용해서 20%가량 줄였기 때문입니다. 자, 한때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낫다는 평가도 받았었는데요. 자, 모바일 AP가 메모리, CPU, GPU 등 이 하나의 칩에 담기는 통합칩, SoC라고 하죠. 이 시스템 온 칩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출시된 엑시노스 990은 성능과 발열 문제로 삼성의 이 갤럭시 S20 시리즈 국내 모델에도 탑재되지 못했었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퀄컴과 동일한 ARM의 CPU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CPU 성능을 개선했고 GPU 역시 전작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특히 이 AI 기능 강화가 눈에 띄는데요. 초당 26조 번 이상의 인공지능 연산 성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초당 26조 번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로 인해서 중앙 클라우드 서버와 데이터 교환 없이 단말기 자체에서 고도의 이 AI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5나노 EUV 공정으로 생산이 되어서 전력 사용량을 많이 개선했는데요. 자, 복잡한 AI 연산에서도 소비 전력을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자, 시장의 평가는 퀄컴의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88과 대등한 성능이라는 평가지만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인 엑시노스 2200은 AMD의 설계 기술이 사용된 GPU를 탑재해서 CPU뿐만 아니라 GPU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구현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앞으로 이 퀄컴의 아성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삼성 자체의 모바일 AP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이 퀄컴의 의존도를 줄이고 엑시노스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현재 모바일 AP로 퀄컴 등 타사에 지불되고 있는 금액이 꽤 높은데 현재 퀄컴의 모바일 AP 사용량을 줄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용 시모스 이미지 센서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기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가 현재 1위이고 삼성이 2위 자리에서 소니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자, 초미세화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소니를 앞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갤럭시 S22를 통해서 처음 선보인 이 아이소셀 HM3는 1억 800만 화소의 3세대 이미지 센서입니다. 자, 어두운 환경에서도 기존보다 50%나 빠르게 초점을 잡을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노이즈 억제 기술도 기존 대비 최대 50% 이상 향상을 시켰는데요. 자, 삼성은 최신 카메라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기술의 이 결정체로 차세대 모바일 기기의 핵심 솔루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센서가 중요한 것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필수 부품이지만 자율 중에서도 눈 역할을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 센서 역시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엑시노스 AP 칩과 함께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엑시노스 AP 칩과 이미지 센서는 앞으로 삼성의 핵심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를 했는데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자, 경기 회복 속도와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서 당분간 이런 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난해 5월 이후로 8개월 연속 0.5%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겁니다. 자, 미국 역시 최소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요. 자,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4일이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돈으로 증시를 밀어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미 많이 오른 주가지만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소 부담스럽기도 해 보이는데요. 자, 이럴 때는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큰 잡주 대신에 역시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고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주식이든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 멘탈 관리 잘 하셔서 장기 투자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